안녕하세요. 저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 입문 10분반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담당한 조장 김선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팀원 소개, 코딩 제작 의도, 프로그램의 특징, 등장인물과 역할, 스크래치 구현, 그리고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인 제가 총괄과 자료조사를 담당하였고, 체육교육과 이현주님께서 아이디어 제공 및 자료조사, 특수교육과 최하민님께서 자료제작과 자료조사, 과학교육과 박세현님께서 아이디어 제공 및 자료조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딩 제작 의도입니다. 저희 조는 버스 안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내버스 기사 나 운전님의 상황에 공감하여 대중교통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통화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사람을 문제의 중심에 두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디자인 싱킹의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상황에 공감해 보기 위해 피해자의 상황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소음 유발자들과의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고 싶어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유발자들의 입장에서 왜 대중교통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소음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음 유발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과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아이디어 만들기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창출되었고 그중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별하였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소음 유발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국민 통합대중교통 앱을 개발합니다. 기존의 시외버스 예매를 위한 앱이나 지하철 예매를 위한 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된 앱의 개발은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좌석정보 시스템과 신고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이는 예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좌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로 기록된 좌석표에서 당사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선택한 후 체감상의 소음 발생 정도를 표시하고 익명의 경고를 발송합니다. 이때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외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체감상의 소음 발생 정도와 경고 횟수 등을 바탕으로 소음 유발자의 통화 시간은 단축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스크래치 구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앱에는 크게 세 가지 스프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먼저 소음 피해자이면서 스크래치의 주인공인 김당국 씨가 등장합니다. 직업은 크리에이터이고 성격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좋아하는 것은 맛집 탐방, 목표는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심한 소음 피해자 장당국 씨가 등장합니다. 직업은 스타벅스 직원, 성격은 예민 소심하며 네일아트를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스크립트에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통화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유발자인 전 당국 씨입니다. 무직이며 투머치 토커이고 LOL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며
대중교통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소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어플을 통해 본인의 소음을 인지하고 조용히 하게 됩니다. 스크래치 구현 장면입니다. 스크래치 시연 영상은 따로 만들어 올려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휴대폰의 앱을 통해 소음 유발자를 규제하려는 장면입니다. 이때 전국 대중교통연합 앱에 접속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자신의 탑승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소음 유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위치를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소음 유발자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발송되고 통화 시간이 단축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버스 안이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끝으로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한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창의적 사고와 코딩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싱킹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만들기,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평가하기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협력하여 수행하였기에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 해준 조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